첫 번째 키워드는 최순실 연병하네. 그거 편집돼가지고 너무 아쉽지 않아요? 최순실 씨가 특검에 의해서 구치소에서 체포되어 옵니다. 그렇죠. 출석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박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자백 강요받는 거가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백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자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하잖아. 자백을 애걸복걸할 수는 없잖아요. 자백을 부탁받고 있다. 아니 죄가 명명백백한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다른 매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하는 것 같은데. 추측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메시지예요. 명백하게. 왜 그러냐면 같은 날 박근혜 씨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인터뷰한 그 영상을 내보낸다고 하죠. 대국민 사기극 그리고 2차. 네, 최순실 사건은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거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최순실도 억울하다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들은 지금 억울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뻔해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좌파들이 뭔가를 기획해서 우리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좌파는 JTBC다. 이런 식의 논리를 몰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획되어 있는 작심하고 나오는 최순실을 만나는 변호사가 최순실에게 이렇게라고 꼬치한 상황. 최순실의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인단과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최순실 싫어하고 이번 국면에서 최순실 저거 박근혜 저거 빨리 내려와야겠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뭐하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마음 떠났는데 그게 아니고 박근혜를 열렬 지지했던 사람들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뭐 최악의 뭐 4% 5%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요.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이만큼 지나가지고 심적으로 좀 많이 해이해져 있는 사람들 왜 항생제 같은 것도 계속 맞으면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가 불쌍하다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지지율도 좀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것처럼 나쁘지 않아. 니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지금 억울한 누명 코스프레를 동시에 같은 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그거를 보면서 발악이죠. 발악. 어이가 없더라고요. 트위터계 대통령 이회수 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최순실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는 줄 안다 썩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 옛날에 80년대 우리 학생운동하던 친구들이 붙잡혀 들어갈 때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법정으로 그렇죠, 가고 그랬잖아요.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 소름이 끼쳤어요. 그거 보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정말 기획 자체는 잘했잖아요. 부모님 묘소를 가는 사진을 쫙 한번 뿌려주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순실이가 이렇다 우리는 탄핵을 받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그거가 잠잠해질 시간쯤 돼서 박근혜 TV로 나와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랬고 저게 저랬고 이랬습니다. 연병.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자숙하고 그냥 가만히 주는 거나 먹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나 죽었어 있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가 그럴 수 없죠. 박근혜는 탄핵 당하는 즉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이 2월 달까지 하게 돼 있죠. 네.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불투명합니다. 그 결재권자가 황교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특검으로부터의 수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를 나가네 마네 하면서 시간 질질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은 이미 우리 방송에 나갔습니다. 박근혜 마지막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황교안 같은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영향력은 없지만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구심점이 생기면서 뭐 몇십 석밖에 지나지 않는 당이겠지만 박근혜 지켜질 수 있는 당이 존재 하나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다음에 총선 나오면 상관 없으니까 수도권 쪽에 있는 데는 다 탈당하고 TK, PK 쪽에 일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로
한 3, 40동 남는 정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인간적인 부분인데 뭔가를 대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역사를 대하는 자세가 노무현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든 뭘 하던 지금은 그냥 자숙하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사람이 아닌 것한테 사람 행동을 바라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애 교수님의 트윗입니다. 오늘 특검 들어가며 억울하다. 고함 지르던 최순실의 민낯에 이어 8시에 박근혜가 보수 인터넷 TV로 해명 중계를 하겠답니다. 변호인단은 증인 대거 신청에 다 사퇴하겠다. 으름장 놓고 총발악전 유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푸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총발악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실마리 하나라도 잡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안쓰러워야 하는데 정말 역겹습니다. 그냥 연병하네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했죠. 그렇죠. 임창원님의 트윗입니다. 최순실 억울하다. 고함 치자 특검 청소 아주머니 연병하네 일갈 크크크크크. 그러면서 쫑알거리는 것 듣기 싫었다라고도 붙이셨다. 연병하네. 연병하네는 우리 어머니의 단골 트레이드 마크십니다. 좋아도 연병하네고요. 싫어도 연병하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왜 그런 얘기 할 때 우리 팀들 그런 말 할 때 있죠. 네.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연병하네 하잖아요. 우리 고향인데요. 고향 말인데.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 엄마 뭐 나이 70 넘어서도 시집 한번 가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농담으로. 연병하네. 한번 해줘봐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그런 것좀 해볼 테니까. 우리 욕 전문 희랑님께. 우리 어머니 남자 생겼죠. 연병하네. 바로 그런 식이에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내가 또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 엄마. 연병하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 아주머니 그 구수하신 연병하네. 거기 지역에서는 어떤 한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감탄사 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정감 있는 뱉어내는 거. 말이었는데 오늘 나온 말은 아주 전곡을 찌른 말이었어요. 연병이요, 장티푸스입니다. 탁현미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최순실이 특검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니 그 옆에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연병하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도 못하는데 진짜 연병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억울하다고 하니 참 연병할 노릇입니다. 희한한 집구석이에요. 그 집구석이 재벌들 위해서 서명하던 박근혜 생각나고요. 그 많은 권력을 누리던 무소불위의 최순실이가 억울하다고 해요. 자기가 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것은 생각이 안 하나 보죠. 아니 근데 이 최순실 이 사람은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 같아요. 약간 좀 이상해. 아무리 이게 기획된 거라고 해도 이상한 게 최순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계속 거부했잖아. 그런데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박 대통령 공동책임, 뭐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아니 특검이 아직 특검하고 조사를 안 받았는데. 그러네. 처음 미래를 예측하고 이거 진짜 신기가 있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 약물을 못 맞는 것에 대한 일종의 후유증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구치소에서 누군가 자백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누가 뭐를 하는데 그게 특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났어요. 20% 박근혜가 모아가지고 더 될 일은 아니고요. 나머지 80%의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는 아까 희랑님 말씀처럼 정말로 인간적으로 있잖아. 그렇게 국정농단을 했지만 물러날 때는 정말 깨끗했다. 박근혜. 그래도 또 다른 동정 여론이 생기는 것이 훨씬 낫죠. 저렇게 발악하다가 역사에 정말 개쓰레기로 남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누군가 기획한 사건이래. 누가 뭘 어떻게 기획했을까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기획했을까요? 최순실이가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기획을 수십 년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당한 걸까요? 뭘 기획했다는 거야 이게. 연병하네. 최순실이 소리 지르면서 기획한 거라고 오래전부터 기획한 거라고 박근혜가 얘기한 거고 맞물려 있어요. 맞습니다. 예.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전에 결론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한철 소장이. 예. 자기는 1월 말에 끝나고요. 임기가.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제 7명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박한철 이 헌재 소장의 3월 13일 전에 결론 나야 된다는 이 말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헌재 자체가 여론을 가장 중시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헌법 자체가 일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고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결정해 주는 곳이다고 보면 원했건 논하지 않았건 박한철이 이 3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그보다 더 일찍 내기도 힘들고요. 박근혜 쪽의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월 13일을 넘어가면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라고 하면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치 분석가들이 9일날을 예상하는 거예요. 9일날이 심리하는 그 주의 마지막 날이. 3월 9일까지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3월 9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국회 법사위원장인 헌재에서의 검사 역을 하는 권성동입니다. 3월 9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잖아요.